안녕하세요 여러분, 천연입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귀문살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귀문은 진짜 말 그대로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제 철학, 명리 이렇게 역수를 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이제 거기 딱 귀문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감정의 변화 패턴이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간의 차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기복성의 어떠한 그 라인이 좀 다소 달라요. 그래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1년 12달 중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귀문살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혼자 일생을 가시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고, 그래서 옆에 멘토가 있는 선생님이나 아무튼 저같이 동종업계에 계시는 이렇게 선생님을 옆에 두고 본인을 좀 방어하고 좀 본인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을 옆에 끼고 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 바인데,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음력 6월, 지금 음력 6월인데요. 음력 6월은 달 자체가 음력 5월 달하고는 180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처지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,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 마음의 상태가 정체이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의지가 막 있다가 사라졌다가 막 분명히 내가 각오를 했던 것도 막 공든탑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쌓았다가 막 폭발을 시켰다가 막 이래요. 음력 6월이. 그래서 음력 6월은 굉장히 내가 좀 신경질적일 수 있고,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막 좀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상, 망상, 상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. 일반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타는데 귀문살이 있는 사람은 더 타겠죠. 그래서 음력 6월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시기이고, 그리고 금기사항 중에 하나는,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녀든 누구든 내가 어떠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, 그리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다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 구간이 음력 6월입니다. 그래서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헤쳐나가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요. 금전풍파, 인간풍파, 아니면 어떤 건강의 어떤 질병풍파,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언을 구하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끼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, 그 다음에 음력 9월이죠. 음력 9월에는 또 이렇게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음력 8, 9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추석이 있어요. 추석에는 많은 조상들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음식을 먹고 또 자기 어떤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가지고 머물렀다가 막 올라가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막 텐션이 막 올라갔다가 또 금방 다운되고 막 진짜 실타래 엮여지듯이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도 본인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통화라도 아니면 물어보기라도 털어놓는 그런 어떠한 무언가, 나만이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필요성은 있어요. 그래서 금기사항 중에 하나는 이 내 말투로 인한 감정 조절의 싸움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상상 이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미리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꼭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이 부분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. 귀문관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, 이렇게 지배되는 구간이 길어져 버리면 진짜 실질적으로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머리에 뇌파에서 막 감정 조절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텐션을 막 올리고 내리고 막 거기에 내가 모든 거를 막 신경을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머리로는 좋은 게 아니죠. 머리로 신경 써 잠도 못 자,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술도 먹고 막
거기에 잠도 부족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막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머리서부터 발끝 중간에는 분명히 질병이 들어온다고요. 그래서 이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좀 내 사주를 주고 그 사주에 있는 살을 잡고 담보를 잡고 그거를 계속 컨트롤하고 막고 귀문관살은 한 번 막는다 그래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눌렀다가 막았다가 닫았다가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무언가가 변화에 의해서 빨리빨리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막 분명히 어제는 좋았다가 다음 날에는 180도 다른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하반기는 2024년도의 하반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험하고 그리고 파워도 있고 그리고 반전도 있고 그리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 구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본인들 스스로가 좀 컨트롤하고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하면 막 초도 올리고 아니면 그걸 또 풀어내기도 하고 반드시 그런 행위는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많은 기운을 흡수시키는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하는 터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누구랑 살아야 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첫 번째는 그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 터가 나하고 100% 맞아야 돼요. 내가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문의 힘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음기가 있는 터, 수맥이 있는 터, 귀문이 있는 터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꼬여버려요. 꼬여서 되는 노릇이 없고 아프기도 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구설에 별의별 일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저런 것 같아, 내가 약간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의논을 해본 후에 어떠한 뭔가가 좀 치료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귀문관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귀문관살은 참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우여곡절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방해 요소가 늘 생겨요. 늘 생기고 이거를 해결을 했더니 또 사람으로 피해를 주고 사람으로 또 그거를 해결하니까 자녀로 남편으로 부인으로 여러 가지 직장 내에 무엇이든 계속 랜덤으로 찔렀다가 막혔다가 다쳤다가 이런 거를 계속 준다는 거죠. 증상들을. 그래서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먹고자 하는 이 터하고 내가 이 터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적합 여부 그 터를 진단받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살아가도 되는지 그리고 나 이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머물러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